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직하는 졸업생들을 통해서 보는 현업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소리 출연만 할 겁니다. 지금 줌에서 제가 수업할 때 있었던 이제 구직 컨설팅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팀노바 분위기가 어떻구나 이런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맞구나라고 하시면서 되게 태도도 좋고 이 팀장님이 평소에 말해주신 그런 좀 다양한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는 마인드, 전 이런 걸 가진 개발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회사는 또 기획적인 부분도 같이 일해줄 수 있겠냐 이런 말도 들었고요. 대부분 다 호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못 붙었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회사가 널리고 널린 게 회사고, 그냥 어차피 나는 한정판이고 난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회사 말고 딴 데 가면 그 회사에서 일하면 되지. 그런 거지. 오히려 회사는 졸라 많은데 나는 한 명이고 나 정도 급되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 아마 반응도 되게 좋았을 거야. 5,500은 무조건 반응 좋거든, 그 회사에서. 어땠었어? 네. 괜찮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이걸 어떻게 1년 안에 다 했냐 말이 안 된다라고 못 믿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진짜 이게 맞구나라고 하시면서 되게 태도도 좋고 이 팀장님이 평소에 말해주신 그런 좀 다양한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는 마인드, 전 이런 걸 가진 개발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회사는 또 기획적인 부분도 같이 일해줄 수 있겠냐 이런 말도 들었고요. 대부분 다 호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한 학생의 증언입니다. 이게 요즘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오퍼를 좋게 잘 받았습니다. 또 5천 미만 당연히 없고요. 5,500까지 좋은 오퍼를 받았고, 또 이제 잠깐 일시정지라고 제가 영상 보고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 이제 오퍼 받은 얘기 나올 겁니다. 천 두 곳 받았습니다. 그리고 500 한 곳 받았습니다. 아씨, 잘렸네. 잠깐 다시요. 네, 오퍼는 5천 두 곳 받았습니다. 그리고 4,500 한 곳 받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4개 정도에서 면접 제의가 왔고요. 그 더 이상 못 봐요. 너무 많아서.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하루에 3개만 봐도 진짜 진이 빠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즉흥적으로 오퍼를 바로 주신 곳,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연락 주시는 곳은 아직 포함도 안 시킨 거예요. 근데 두 곳에서 바로 5천 이상 오퍼를 줬고 4,500 오퍼도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팩트입니다. 이제 이 친구도 이제 5천 이상 오퍼를 받은 거, 저도 5,500는 2개 받았고요. 이렇게 딱 5천 이상으로 보통 한 10개 남짓의 이제 면접이 잡히고요. 5천 이상이 보통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말고 이번에 또 졸업해서 아예 구직해서 나간 친구들도 다 5천 이상으로 갔어요. 이미 갔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사실 5천 이하가 아예 없고요. 아예 없고 오히려 5천 이상, 5천 미만이 없는 거죠. 5천 이상으로 다 간 친구들 대부분이 아니고 진짜 100%. 그리고 한 5,700까지 현재 찍었는데, 이번에도 꽤 괜찮은 친구가 또 한 명 오퍼를 받았죠. 와, 너 진짜 나 16번 처음 봤어. 일주일에 저렇게 보내 처음 봤어. 하루에 5개에서 보고 있거든요. 와, 미쳤다. 하루 했는데. 야, 5개 보면 집에 오면 좀 쓰러지지 않니? 네, 그래서 지금 혓바늘 지금 한 3개 정도 돌았습니다. 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6개는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주 5일 16개가 면접이 잡힌다는 건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근데 이게 저희 현실이고,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학생들 동의를 얻어서 이제 육성을 공개를 하는 건데, 이게 저희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결과도 엄청 좋았어요. 방금 얘기한 친구는 거의 5,500까지 오퍼를 좀 여러 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감히 스타트업을 까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가장 큰 돈을 벌었고,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고 추종하는 그런 기업, 쿠팡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기업들이 원래 다 스타트업이고, 이게 기업이라는 게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 개발자들의 중요도가 또 다르고 포지셔닝이나 세분화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우리가 보낸다고 해서 초기도 아니야. 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규모가 소기업, 중기업일 뿐이지 사실은 꽤 괜찮은 투자도 많이 받고 이런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노바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만약에 갔는데 대표가 돌변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표가 예전에 말했던 계약 조건을 안 지킨다든지,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네이버나 카카오 사태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노조들도 있고, 그쪽에도 그 유토피아 같은 그런,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IT 기업도 그 나름대로 또 음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IT 업계를 오래 있다 보면, 어느 회사가 나를 대표한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MBTI적으로 INTP의 특유의 그 뭐 나르시스트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내 능력, 그래서 내가 나를 브랜딩하는 거지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가치가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늘 말하지만 나의 소속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거는 일단 내 실력이다. 그래서 항상 실력만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뭐 저를 뭐 저격했던 사람도 뭐 지잡대다 뭐다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지잡대라고 칩시다. 지잡대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기 힘든 더 쉬운 학교일걸요? 뭐 제 이전 학교는 그래도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있던 학교였지만 보면은 디지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노인들도 많이 다니고 되게 누구나 이제 입학은 쉬운 학교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를 나와서 지금 저와 같은 그 전무후무한 이런 결과를 내는 게 사실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스펙 없이 실력으로 승부하는 제 실력에 대해 오히려 자부심이 2배, 3배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유난히 우리만 공격을 하죠. 그러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봤을 때 저기 뭐가 문제가 있는 학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들이 특히나 정말 커뮤니티들이 대동단결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 못 가르치고 책임감 없고 막 이렇게 이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이미 현업 개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별로 그런 뭐 이렇게 키워드가 나와도 반응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한테만 그러죠. 우리만 고연봉으로 가고 있거든요. 뭔가 그들이 되게 불편한 심기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환경미화원 사건으로 이제 밝혀졌지만 한국인의 심성은 그냥 선량하게 돈을 벌어서 경매 열심히 해서 노력해가지고 이뤄낸 그 많은 부자들의 성과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한 10%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해도 상대방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미화원 분이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진짜 돈 다 잃고 나락 갔을 때 나를 외면하던 사람들만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잘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만 있더라. 당신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 사회가 참 성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의 이제 뛰어난 결과들을 이렇게 객관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NTP라고 하는 MBTI 그 검사를 통해서 제가 나온 저의 성향은 굉장히 논리적인 성향이고, INTP 성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거짓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보면은 우리가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성향을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제 개개인의 생각들이나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막 권력으로 지지기고 하나의 어떤 그런 정체성만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인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국민성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기류를 만들고 그거에 이제 잘 되지 않으면은 그거를 정말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대학살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성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성과 여성들의 갈등.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젠더 이슈들을 통해서 상대방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커뮤니티, 한 성들만 모여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정말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막 항의를 한다든지 그곳에 막 린치를 가한다든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조직적으로 퍼붓는 사건들이 많죠.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어떤 이제 우리 분야는 아니었죠. IT는 아니었지만 어떤 학원장 분이 어떤 여초 커뮤니티가 되게 싫어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 사람의 신상이나 이런 뭐 그런 뭐지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그 학원장의 신상까지 이용해서 막 대출까지 막 받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죠. 이거는 형사처벌되는 범죄인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학원장이 실수를 했건 잘못을 했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까지 그 객관적인 정황으로 그런 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했는데 이렇게 범죄까지 하게 되는 거 보면 진짜 극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사건이 환경미화 분한테도 있었죠.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을 잘라달라, 환경미화 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건 그 공무원들도 졸라 웃긴 게 그런 유튜브 같은데 출연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그 환경미화원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환경미화원분은 자신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니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편하게 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돕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출연을 하신 걸 텐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환경미화원분이 이제 그 좋은 차, 그러니까 BMW를 타고 다닌다든지, 벤츠였나? 아무튼 그런 걸 타고 다닌다든지, 뭐 부동산으로 그 재산을 얻었다는 그런 사실들에만 꽂혀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사회 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싫다고 해서 그러니까 싫어도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좀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욕먹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얻어낸 결과만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 때도 뭐 그닥 그렇게 논리적인 방향성이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고름을 짜고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그래도 발전적인 동물이고 생각이란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오존층이 파괴된다 막 이런 얘기 옛날에도 많았는데 그때는 좀 경각심이 없다가 최근에 이런 환경 이슈가 여러가지 사업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간의 어떤 지구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많이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업 전반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똑똑한 이런 소비자들 물론 그런 걸 소비한다고 꼭 똑똑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다는 건 결국엔 소비자들의 이제 의식 수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자기가 진짜 어떤 학원을 선택을 하던 뭘 선택을 하던 결국에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실력으로 늘 얘기를 해왔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진짜 8년 동안 고름을 막 진짜 엄청나게 짜면서도 저는 항상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인간이 가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간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자기가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꼼꼼하게 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학생들은 저를 잘 믿어주고 꼼꼼하게 판단을 해서 그 많은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도 고름을 짜는 와중에도 우리를 잘 믿어주고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이제 제 기준에 이렇게 1대1 코칭하기에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죠. 그래서 거의 맥시멈이기도 하고 많이 못 가르쳐요. 제가 워낙에 또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쉬는 시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응용 2단계를 줌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제 VOD가 남으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했던 수업들 그리고 학생들이 했던 작품들을 다시 보고 그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 문제를 찾아내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볼 때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VOD 수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은 결국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뭐 막연하게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항상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내부에 있는 친구들 동요 1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 표정들 보면 얼마나 해맑고 그 친구들이 정말 여유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너무 여유 있어서 문제. 오히려 제가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려고 뭐라고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래요. 저는 학생들, 제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INTP 종특이래요. 약간 니들이 그러던 말 좀 이러면서 막 그렇게 좀 하는 편인데, 중요한 건 이제 감각이 뛰어나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결과가 안 좋겠죠.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안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강사라고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뭐 제가 하는 선택이 항상 결과가 늘 좋았으니까. 사실 지금 5천 이상으로만 계속 꾸준히 가도 굉장한 거죠.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 과장급인데.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건데, 요즘은 이제 뭐 경력자분들도 좀 많이 오시고 뭐 제일 경력 많으신 분은 7년 넘으신 분도 오셨는데, 이제 보시면은 제 눈에는 이제 이분이 가진 개발적 능력은 좋으시겠다, 집중력이 좋아 보이신다, 이런 부분은 다 보여요, 머릿속에. 근데 보이는데 이분은 이런 게 좀 뭉개졌구나, 이분의 특성상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게 회사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겠구나. 경력자들이 팀노바 많이 오는 이유가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초 단계에 있는, 여기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도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가 보정해 주는 게 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그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한 친구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요. 막 이런 게 무슨 뭐 세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뇌가 아니고 설득입니다. 설득.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연봉 5천 이상으로 받으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급 이상인데 신입이야. 그러면 대표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급 막 7년, 8년 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 중에도 못하는 분들 많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7년 한 사람이랑 이제 학원 졸업해서 막 나가는 사람이랑 동일 연봉을 받아. 그럼 신뢰도에서 과장급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 경력자들을 선호를 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신뢰도가 높은 캐릭터를 만들려면 정말 극단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저는 제가 대학원을 간다면 저는 오히려 그 인간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볼 수 있는 대학원을 가고 싶지, 컴퓨터 공학적인 부분에서는 그닥 뭐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구는 굳이 거기 안 가더라도 내가 오픈소스를 전개하면서 이거를 같이 해나가는 방법도 있고, 이미 많은 논문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개된 걸 참고해서 더 발전시키고 하는 방향성은 이미 주변에도 대학원 출신도 많고, 이미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이상이 많고 그런 지인들도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거에 멀지 않다는 걸 많이 봤죠. 그 친구들 논문 같은 것도 같이 봐주기도 하고, 제가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기 쫙 빼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력 하나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승부를 해왔고, 아니나 다를까 그 결과가 늘 좋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힘든 게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늘 힘들어요. 늘 힘든 게 있고, 그런데 이 노력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노력에 대해서 막 되게 나쁘게만 생각하고 막 공격하는 이런 여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가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날씬하고 아니면 몸짱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이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막 공격을 하면서 너희들의 취향을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물론 이제 설득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아, 그래. 미의 종류는 하나가 아니니까 노프 팀장처럼 뚱뚱한 것도 하나의 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은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미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고 하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 맞아, 여러 사람 다양한 뭐 아름다움을 존중해야지, 여기까지는 동의할지언정 그 이상까지는 잘 안 가요. 왜냐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능을 거스르려 할 때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먹힐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생각이란 걸 할 줄 알기 때문에 결국엔 근본적인 그 본능적인 욕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MBTI에서도 뭐 나오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주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향 중 하나가 지금 INTP예요. 그래서 제 성향을 저는 굉장히 잘 아는 편이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개인주의적 성향도 있대요. 진짜 완전히 저랑 약간 좀 빼박이라서 저도 좀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좀 논리적인 사고를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현실 부정하고 나중에 나이 먹고,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 제가 요즘은 택시가 하도 안 잡혀가지고 잘 안 타고 다니긴 한데, 대중교통 많이 타는데, 옛날에만 해도 택시 진짜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거의. 그래서 시간 아끼느라고. 시간도 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시간 아끼느라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택시기사분들 나이 지긋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아, 나이 먹고서 후회하면 이미 늦었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고, 한 살이라도 매력적이고, 한 살이라도 에너지 넘치고, 뭐라든 가능성, 그리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이 잡히기 전에 좀 더 고칠 수 있는 그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안 좋은 거 맨날 자기 합리화하고 워라밸하고 맨날 팽팽 놀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많이 보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런 사람 많이 보는데 극과 극이에요. 20대 때 정말, 그래서 아예 놀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가끔 여행 가. 근데 뭐 여행을 정말 10번 갈 거 있으면 그냥 한 2번 가고, 나머지 시간은 좀 더 연습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물론 공대생들만큼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공부 많이 하는 직업도 딱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은 좋은 곳을 점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좋은 소식들이. 개발자 맞춰주려고 막 대출도 해주고 막 이런 기사가 매일매일 쏟아져. 개발자 올 원격 근무에, 우리 친구들 중에 한 친구도 이제 아예 회사 출근을 안 해요. 어떤 친구는 웹3 쪽에 취업한 친구는 취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취업이 아니고 그 출근을 안 해요. 출근을. 그러니까 그 온라인 근무죠. 집에서 일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이걸 즐기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정도 되면은 저는 이제 약간 좀 어리석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무너질 때 그들이 이제 깨닫는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성으로 무언가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깨달아 보고, 그거를 깨야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런 정말 뛰어난 개발자가, 또는 더 사업가가, 아니면 또는 CTO가, 아니면 뭘 하든 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사실 저는 그래요. 노력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무시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막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진 않아요.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노력이라는 거는 그냥 노력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뭐 자기 정신 승리하고 막 이런 거는 제 취향은 아니고, 결국엔 인생은 그래요. 결국엔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고, 어떻게 살고 죽느냐는 개개인에게 달렸죠. 그런데 저는 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돈인데, 그런 중요한 것들을 왜 공격하고
그런 중요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왜 잘못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좋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서 본인들도 부자가 되고 싶을 건데 왜 그런 거를 공격하고 왜 그런 거를 안 좋게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일요일에 우리가 좀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내가 열심히 막 하고 싶은데 막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몰입의 순간을 경험해보면 정말 세상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비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명사가 됐을 때만 그게 비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사가 되는 과정의 필요 충분 조건이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 투자를, 그러니까 남들과 꼭 노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들은 친구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놀러 다니려면 얼마든지 놀러 다니고 막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 제가 올해 들어서 생각이 바뀐 게, 제가 이제 37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40살까지 얼마 안 남았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팀노바로 이룬 성과들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더 잘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근데 40살 전에는 그래도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그때까지는 좀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되게 분명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말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길어졌는데, 팀노바는 항상 여러분들과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학생들과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는 외부에서 정말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팀노바의 우호적인 분들이나 그리고 그 팀노바 팀원들이 동요가 되는 게 되게 싫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정말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괜히 동요돼서. 실제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론 그 사람은 어차피 제가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긴 했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라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은 나가줬으면 좋겠다 처음 말한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나가서 팀노바 디스 하더라고요. 3600으로 그 당시에 한 4, 5년 전에 3600으로 취업시켜놨더니 어디서 나이 많고 진짜 뭐 취업 못할 각인 사람을 그렇게 취업을 잘 해놨더니 나중에 우리 막 디스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나마 응용 2단계가 낫다며. 근데 웃긴 거지. 3600으로 취업하기도 되게 힘든 사람 진짜 열심히 트레이닝해서 보내놨더니 나중에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도 보면은 이제 여러 막 유튜브에 있는 뭐 다른 개발자 의견만 계속 보고 제발 제 의견 좀 들어주세요. 이대로 쭉 가면 집중하면은 훨씬 잘 될 사람이었는데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뭐 남의 얘기들 그냥 짜깁기 해가지고 최적의 뭐 레시피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 유명한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과의 친분을 위해서 친한 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유튜버가 대꾸라도 해주겠습니까? 그 대꾸도 안 해주죠,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까이고 뭐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유튜버랑 뭐 하고 싶어. 난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혀 모르니까 막 뭐 관심도 없고. 저는 근데 외부 개발자들 글쎄 저는 일단 뭐 나르시스트적인 면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누군가에게 영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영감이 아니고 흉내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이 업계에서 안 좋은 습관을 답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외부 교육기관이나 그런 다른 개발자들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존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관습적인 측면에서 집중을 해서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개선하는 방향성을 굉장히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저 정도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곳이 국내에는 없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괜찮은 프로세스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때, 그리고 이제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팀노바와 팀노바는 스타트업에 보낸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포인트로 그걸 잡는데, 근데 스타트업에 연봉 5천 이상으로 받아서 간다면, 오히려 지분받는 경우에는 훨씬 그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최근에 졸업생 1000명이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같이 거기에 졸업생 윤지가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작은 기업을 키워내는, 그거 진짜 재밌고 말하다가 나도 벌써 흥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슴 뛰는 경험들을 과연 해봤을까? 작은 기업을 크게 키워서 부자가 되는, 그런 부자가 되고 가치를 쫓는, 내가 기업을 창업한다는 건 나의 의견이 그 회사에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된다는 건데, 작은 스타트업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고, 그게 실체화되고 실제 시장에서 발현돼서 고객들이 그거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감동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내 친구들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어차피 대기업은 경력자들이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도 경험 쌓아서 대기업 가고 싶으면 가라. 그리고 연봉도 굳이 꿀리지 않는데 뭐가 아쉽다고. 우리 지금 5천 이상 주는 대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카라쿠베 당토 정도 수준이지, 거의 그것보다 더 적게 주는 5천 이하로 주는 대기업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네카라쿠베 당토로 모든 대기업을 그렇게 막 재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높은 거예요. 연봉 5천 이상은.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그런 식으로 뜨거운 감자처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싫은 거는 고졸이나 비전공자들이 고연봉 받는 게 싫은 거거든요. 자신보다 못하고 하등한 존재인 불가촉 천민처럼, 무슨 그런 카스트 제도처럼 자신보다 못한 계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조차도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 상프로인 나까지도 저격을 하잖아. 지잡대 출신이라고. 근데 난 디지털대 출신이라고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넌 얼마 버는데? 난 걔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뭔데?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잘났길래? 나는 나를 까고 있어. 내가 나름대로 27년 한 사람을. 참 그런 거 보면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을 제가 자꾸 건드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친구들을 최고의 이제 퍼포먼스로 진짜 흥미로운 분야로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 이제 그런 공격의 방향성이 이제는 그 기업에까지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막 뭐 듣보잡에 간다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들 초기 스타트업이 당연히 듣보잡이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부터. 이미 유명해지면 그거는 초기 스타트업이 아니죠. 그리고 이미 유니콘으로 향해 가는 그런 기업들이야 알지, 일반인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억지 소리에 거의 한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디까지 하나 뭐 되게 재밌게 지켜보고는 있는데, 뭐 우리가 뭔가를 못하면서 그러면 되게 슬프고 그게 딜이 박혔겠지만, 딜 1도 안 박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과가 너무 좋다. 그래서 사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을 하고 있고, 그 정말 6개 기업에서 6개 투자사가 그 막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뭐 1000명이 같은 뭐 그런 우수 졸업생들,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전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더 1000명이처럼 정말 그렇게 멋지게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저의 이제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짜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제가 그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이 강사이자 그 학생들을 제가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다양한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재밌어요, 세상. 열심히 하면 그만큼 주는 세상. 저는 이런 게 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노하우들이 많이 쌓이면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더 쉽게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뭐 요새 많은 부작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파이프라인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일단은 내가 하는 노동의 가치가 높으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노동의 가치가 높으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친구들 코칭할 때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얘기, 그러니까 꼼꼼하게 관찰한 다음에 한 10분, 아까 10분 정도 얘기를 해보면서 관찰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개선이 돼서 연봉 5천 이상으로 가는 경우가 매일매일 있거든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실력 없는 강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친구들을 근본적으로 고쳐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저의 10분의 가치는 실력 없는 강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더 페이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저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그 다음에 뭐 정말 불로소득을 얻고 막 이런 것만 우리가 자극적으로 보게 되는데, 글쎄요, 과연 그 옛날에 건물이라는 거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높아질 줄 알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지금 간물주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치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1000배 이상 오른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가치가 우리는 지켜봤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그게 공격을 당하고 튤립이다 뭐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막 버텨가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3000이란 뜻이 뭐예요? 예전에 주식시장이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코스피가 시작이 됐을 때보다 3000배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때도 주식에 투자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꼭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방향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결론은 딱 그거예요. 의식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책도 좀 읽어서, 남들이 이제 책을 잘 안 읽는 시대란 말이야. 이런 시대에 그럼 책이 퇴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남들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으면 그런 책 읽는 노력을 한다면 얼마나 유리해질까를 생각하셔야죠. 그러면은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훨씬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코칭을 했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참 재밌어요, 세상.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이제 결과가 나오고, 현업에서도 대표님들 너무 좋아하고,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현업에서는 굉장히 놀랍게 쳐다보면서 슈퍼스타처럼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력을 해서 좀 더 그 노력이라고 폄하하지 말고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전개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덕목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